예, 방금 소개받은 지역차별 극복 시민행동의 대표인 주동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온오프라인의 혐오 발언은 그 종류와 성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혐오 발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장기적이고 또 악질적인 것이 특정 지역, 바로 호남에 대한 혐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 발제는 호남 지역에 대한 혐오 발언의 현황과 심각성을 짚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호남에 대한 혐오, 왜 인종주의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의 지역 및 호남 출신, 호남의 정치 성향에 대한 혐오감의 뿌리에는 일종의 인종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호남에 대한 공격을 지역감정 또는 지역차별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게 어떻게 인종주의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종주의적 사고방식, 우리가 흔히 인종주의라고 부를 때는 유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 사고방식의 핵심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조건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흑인이나 유대인이 자기가 원해서 선택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호남사람, 영남사람, 충청도 사람들이 자신의 출생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타고난 조건, 자신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조건을 기준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무슨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과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사이에 유전적 차이,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엄청나게 다른 유전적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황인종 내에서의 유전적 차이에 비해서 인종 간의 유전적 차이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소하다는 거죠. 결국 인종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다른 사회적 집단을 증오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편협한 논거를 그럴싸하게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과학과 합리라는 외피로 포장한 게 실은 인종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호남 혐오증에 인종주의적 편견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온라인에서 호남을 폄하하는 표현을 살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호남을 공격할 때 쓰이는 종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족 특성이라는 이야기죠. 종족 특성이라는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타고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애초부터 호남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편견을 깔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호남에 대한 공격을 자기 나름대로 우리하고 인종이 다른 애들을 짓밟고 공격하는 거니까 상관없고 좋은 것이다,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종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사건에서도 이런 편견과 악의는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보십시오. 저 표현 보이십니까? 제가 띄워놓은 저 댓글들은 우리나라 최대의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의 세월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아시다시피 호남 지역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장소일 뿐이지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호남이 사람들이 세월호 침몰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호남은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댓글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상관없다는 거죠. 그저 안 좋은 사건이 뭔가 좀 기극적인 사건이 전라도에서 일어났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그분 세월호에 안말하기 싶어서까지 외신에 표현된 분인데 그분이 호남 출신이라고 그분 말씀한 것을 이 동영상 띄워가지고 봐라 호남 맞추지 않냐 그렇게 공격하고 청해진이 옛날 완도 옛날 지명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 회사도 호남 회사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밝혀졌는데도 이준석 선장이 호남 사람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은 막무가내입니다. 이준석이 호남놈이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호남은 안가의 땅이라고 제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글을 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댓글들의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전라국, 해외, 한국인이 아닌 전라디언, 다른 나라 해외 등등 어떻게든 호남과 대한민국을 분리시켜서 별개의 것으로 인식시키려는 공격하려는 악의가 담겨 있습니다. 호남을 향한 저주, 저주와 증오가 합리적인 논거나 근거나 논리가 아닌 한 번 더 씌우면 어떤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악마주의적 인종주의라는 그런 프레임이라는 사실을 이것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인종주의라고 말을 쓰느냐? 저한테 뭐라고 항의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종주의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요. 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라는 사실입니다. 호남 사람들도 그러면 저 잔인한 인종주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들 그렇게 요거도 도 좋아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사투리 고치고 표준말을 사용하거나 호적을 옮기기도 합니다. 어떻게든지 저 인종주의 굴레를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말하는 거 아세요? 호남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것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호남들 지독한 놈들 고향을 어떻게 숨기느냐. 사투리도 고칩니다. 지독한 놈들 정말 무서운 놈들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사기꾼이 태어났대요. 그러면은 그러면 호남 자기 고향도 숨기고 사투리도 고친다고 비난하니까 그러면 호남이라는 걸 감추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홍어다, 전라니언이다, 이곱시다, 까보전이다, 알고치다 온갖 모욕에 따라옵니다. 그 모욕 당하면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게다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의견을 말해도 그 말을 한 사람이 호남 출신이라는 게 드러나면은 그 발언의 가치는 땅에 떨어집니다. 까보전, 까보보니 전라도더라. 이거 뭐 말입니까? 무슨 말해도 그 말을 한다면 전라도니까 그 말을 했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은 무슨 말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을 한 사람이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 가치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노력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에게 씌워진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선택이 남게 되겠습니까? 이거 저 매우 무서운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난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슬픈 것은 우리나라의 이런 논리가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과 양식적인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선노의 사건 났었죠. 신안 선노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세상이 온통 호남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의견들로 넘쳐났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지금 이것저것 그 네이버에서 지금 가져온 건데, 저희 지역착을 극복 신행동이 이 문제로 성명서를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내용이라는 게 선거의 사건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저 사건은 호남과 호남 출신들 그 자체와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댓글들은 선노의 사건이 크고 호남은 바로 선노의 주범들이라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선배와 이 문제로 이야기를 기억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호남 사람들도 이번 선노의 사건 관련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욕을 얻어먹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굉장히 유명한 진보 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선노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호남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지니까 지난번 선거마다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연전도에 찾아내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 사람들 구출해야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걸 얻어먹어야 됩니까? 도대체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반문을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보다 훨씬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다음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 말하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진보동객 한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95%가 나오느냐. 민주노동당도 있는데 왜 민주당만 찍느냐. 니들끼리 전라인민공화국이나 만들어라. 이런 글을 자기 당당하게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분이 누구시기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호남의 노무현 후보 지지 몰표에 대한 비아냥과 적대감을 담은 포스팅이었습니다. 보니까 인터넷에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정은이랑 노무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웃기는 것은 이 진보 농객이 막상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개판 엉망이 되느냐 거기 막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자신들은 진보 보수 세력을 반대하고 보수 정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앞장서서 피 흘리고 보수 세력의 집권을 반대해온 호남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지역주의란 딱지를 붙입니다. 이 이유를 비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결국 진보 진영에까지 뿌리내리고 있는 인종주의적 호남 혐오증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남은 무슨 짓을 해도 까보전이고 알고칩이라는 알고 보니 7시부로 하는 이야기죠. 이 알고칩이라는 인종주의적 편견의 진보형 버전이 바로 호남에 대한 지역주의 토사격이라는 딱지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호남 지역구에서 5번 하지 말자고 그러죠. 몇 선 이상 되면 출마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번의 비추를 막자는 이런저런 논의도 결국 이런 인종주의적 편견의 연장선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남 니들은 표만 주고 앞에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를 말고 다른 지역 정치 지도자를 그냥 지지하고 표만 주라는 거죠. 호남 호적과 사투리를 감추면 고향조차 숨기는 사기꾼이라고 경멸하고, 그래서 호남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살면 홍어 전라대냐고 욕하고, 왕따를 깨서 모이면 지들끼리만 똘똘 뭉친다고 욕하고, 표는 자신들에게 달라면서도 정작 지지해주면 지역주의라고 비웃습니다. 이거 혐오 발언들, 인터넷에서 혐오 발언이 내용이 안 가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호남이 어떤 노력을 해도 저주와 증오의 프레임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호남이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만들어 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호남을 욕하는 논리를 그대로 이어가보면 호남 사람들은 모두 이 나라를 떠나거나 심지어 모조리 몰살을 당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제 말이 과장 같습니까? 지금도 일베 들어가 보세요. 홍어 전라디는 몰살시켜야 한다고 난립니다. 저주 외침이 수없이 올라오고 게다가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이것은 이 나라 공동체를 그냥 공중분해 시키냐면 내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라 선동이에요. 그런데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목소리는 너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는 성소수자, 다문화 가정 등 소수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권에 대한 민감성, 감수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려동물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호남 사람들이 당하는 모욕과 고통, 끔찍한 소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곧장 지역주의자가 됩니다. 아니, 지역차별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역주의입니까? 불의와 외치는 자가 방화복이 되고 강도로 신고하는 사람이 강도로 몰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네, 호남에 대한 인종주의적 혐오 발언이 문제될 때마다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야, 철이 없나? 철없는 몇몇 소수 무저들, 척박사에 없는 것들이 일탈 행동을 하는 건데 너무 심각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런 의견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집단이 사실이라면 그냥 안심하고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라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면 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지만 호남 증오 현상이 결코 소수 문제들만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혐오 발언이 주로 생산되는 일베를 보죠. 동시 접수자 수가 2만 명 내지 3만 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002년 말 기준으로 일베 회원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지금은 더 늘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13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비교하자면은 정기 구독자 100만 명,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글을 기고하는 필자가 10만 명이 넘는 그런 일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언론 매체 거의 없습니다. 좀 과장하면 조중동이나 KBS, MBC, SBS에 맞먹는 그런 영향력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대 언론 매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호남에 대한 저주와 증오, 홍어들 다 때려 죽이고 몰살시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나라 망할 일 아닙니까? 상당히 정밀한 데이터와 정제된 논리를 갖추지 않으면 저런 지지층, 독자층은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일베가 하는 이야기가 무조건 쓰레기를 망할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논리와 이념, 데이터를 제공하는 고급 지식층들이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베가 팩트 강조하는데 나름대로 그런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꽤 됐는데요. 10여 년간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호남 사람들이 저지른 만행, 폐륜, 그런 행만 아주 상세하게 모아놓은 그런 파일이 인터넷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 아, 대단하더라고요. 조선 왕조 실록을 중심으로 호남 사람들이 온갖 약점만 어찌면 그렇게 상세하게 모아놨는지 충격이었습니다. 그 파일에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첫째, 비록 조선 왕조 실록이 당시 번역된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특정 주제의 자료를 그렇게 모을 정도라면 일상적으로 그런 자료를 다루는 사람, 어쩌면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상당한 학문적 후대를 받은 지식인일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파일을 만든 본인에게 그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금전적으로나 또는 학문적으로 그 본인이 무슨 박사학위로 내겠습니까? 그러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직접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업에 매달린다는 것, 그건 얼마나 소름 끼치는 그 증오심이, 호남에 대한 증오심이 깔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소름 끼치더라고요. 지식인이라는 건 이 나라의 전체의 자원을 이용해서 나라의 미래를 모색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은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이 나라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뿌리째 흔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런 악의를 집요하게 실천적으로 옮긴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와는 좀 다른 집단 의식, 집단성, 그런 게 작용한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뭐 그런 비하가 꼭 하나만을 향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영남 사람들 보고 보리운동이라고 강원도 감자와이라고 충청도 앞바다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살 것이군요. 그런 점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에 호남이라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결정적으로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소프트한 성격의 다른 지방 폄하 발언하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호남에 대한 증오 발언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놓치면 왜 호남을 향한 혐오 발언이 무난히 폭력적이고 악의적이고 그 다음에 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호남 혐오가 왜 이렇게 지속되고 악의적인가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득권층이 정권을 재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치한다고 해서 이 호남 혐오가 결코 사라지거나 완화될 수 없는 사회적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홍모, 전라디언, 펭귄, 쩔뚝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혐오하는 발언이죠. 까보자 날보친 등 호남 혐오 발언을 그런 폭탄 세례를 온갖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터붓기만 하면은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땅짓고 헤엄치기로 손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고 그 집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 호남 혐오 현상은 절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화되고 악질화될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베의 등장 그리고 예방력 강화가 이러한 진단을 저는 분명히 뚜렷하게 증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권위주의 정권들은 군부 엘리트의 물리력을 기반으로 한마디로 총과 칼을 통해서 정권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 범보수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주자가 흔히 군사정권이라고 불리는 군부 출신 정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87년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는 이들 군부 엘리트들이 물리력을 바탕으로 해서 집권 연장한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선거라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는 합법적인 권력을 창출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범보수 진영의 대표주자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즉 물리력을 통하지 않고 총각화를 통하지 않고 의제 설정,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 발굴, 논리 구축, 이미지 메이킹 등을 통해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고 그래서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정권 창출과 유지의 주도 세력이 되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대통령을 만드는 신문이라고 자랑하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거 약간 설명이 필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저 왼쪽에 있는 기사, 여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광주에서 유흥업소 운영해온 도곡역 지하철 강화범. 저게 스마트폰 첫 번째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제목이었습니다. 저 노란 제목 기사를 저기 클릭에 들어갔더니 오른쪽에 기사가 나옵니다. 도곡역 지하철 강화, 블렌드에 달하는 잡혔다. 여기에는 광주 유흥업소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원래 기사 쓴 기자는 오른쪽처럼 기사를 썼는데 그걸 편집하는 편집부가 광주 유흥업소라는 제목을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쪽 기사 보실래요? 아래쪽 기사 시끄럽게 한 다음에 이웃 얼굴에 신호 뿌리고 불 붙인 50대 이거 5월 29일 똑같은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근데 이쪽 기사를 클릭하면은 앞감정이 있는 30대 얼굴에 신호 뿌리고 불 붙여. 그런데 이 아래 기사는 부산에서 부산지 경찰서의 사건입니다. 위의 기사는 도곡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단지 불을 지른 사람이 호남에서 광주에서 올라갔다는 거 외에는 광주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제목에 굳이 광주 유흥업소라고 넣어줍니다. 밑에는 직접 부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부산함 이야기는 제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거 우연 같습니까? 저거 우연히 변태되면 그건 필연이라고 봅니다. 저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이걸 가지고 한번 글을 따로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만 장난 아닙니다. 네. 일베는 바로 이러한 노력이 이제 메이저 언론 등을 활용한 제도권의 범위를 벗어나 확산되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베에 철없는 젊은이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호남 혐오 논리의 수용층이며 이들에게 논리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고급 지식인 계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베에서 호남 혐오 콘텐츠가 유포되고 일종의 대중적 검증을 거친 뒤에 네이버나 기타 인터넷 커뮤니티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일베 현상은 증오심에 물들고 기득권 옹호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지식인들의 왜곡된 논리에 젊은이들이 포섭되고 있다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일부 차별적 문제들이 일탈이기 때문에 그냥 다음 주에도 된다. 이런 논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려내도 결코 막지 못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남 혐오와 왕따는 사실 일종의 사회적 학살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저기 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산업화가 본격화되던 1970년 호남의 인구는 595만 명으로 전국의 20% 선이었지만 40년이 지난 2010년에는 506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4%에서 10.2% 정확하게 반토막이 납니다. 이 줄어든 인구는 어디로 갔을까요?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수도권이나 영남의 공업지구로 지대로 옮겨갔다고 봐야 될 겁니다. 호남 인구가 그냥 단순하게 국내에서 수평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을까요? 호남 출신에 대한 혐오나 깊이 왕따 등을 고려해보면 이들이 낯선 타락 땅에 잘 적응해서 살았을 거라고 그런 해피엔딩은 실은 소수였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호남 출향민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심지어 육체적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90년대 현대사회연구소가 서울 지역 저소득층 가구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출신지별로 호남이 34.7%, 충청 23.4%, 영남 13.4%, 서울 11.3%, 경기도 8.9% 등의 비율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지위가 추락했다는 것은 생활의 여유와 신체적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조건이 취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호남 출신들이 타락 땅에 뿌리박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역자의 숫자가 저는 열악한 삶의 조건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낙후, 그 개택의 소외, 건강의 악화, 3D 분야 총사 등이 원인이었을 겁니다. 광유 항쟁의 경우 한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에 수백 명, 일부에서는 더 많게 보긴 합니다만 수백 명의 사람이 희생됐지만 호남에 대한 사회적 학살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수만 명, 어쩌면 수십만 명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희생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앞으로 호남이 아메리카 인디안처럼 소수가 되어서 소멸의 걸을 길 거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이런 피해 외에 정신적인 후유증이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상처는 비교적 쉽게 악물과 치료되지만 정신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치료하기도 어렵습니다. 호남을 향해서 퍼부어지는 온갖 저주와 오역이 그냥 장난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질까요? 지금 호남 사람들이 반박도 못하고 죽은 듯이 지내니까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모욕감은 절대 그냥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육체의 상처와 달리 정신적인 고통과 모욕감,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내면적으로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방사나 피폭에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요. 내부에서 커진다고 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처가 인계정체나 누적이 되다가 폭발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아나와 달리 호남은 그렇게 쉽게 짓밟을 수 있을 만큼 소수가 아닙니다. 호남 거주민 그리고 호남 출신들, 즉 호남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적게 잡아도 호남 전체 인구의 20%, 25%, 많은 사람은 30%까지 오릅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모욕당하고 저주와 증오, 왕따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유지되고 건강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까요? 만일 외부의 어떤 세력이 이런 작심하고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고 악용하려고 든다면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화약고가 됩니다. 과거 인터넷에서 지역간 악플, 영어랑 막 서로 욕하고 난리 치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말투나 표현이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갈질하는 사례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명히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말투가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일부 네티즌들이 이거 뭐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 아니냐 의문도 제기됐는데 뭐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호남 왕따나 저주, 증오, 오해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외부에서 악의적인 이가책이나 공작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우리나라가 놓이게 될 거라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남 차별과 증오, 혐오 현상은 이 나라의 정신적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거라고 저는 우려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어떤 집단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과 차별,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
그런 사회는 더 이상 정의와 공평, 합리주의와 법치주의의 질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로를 도와서 발전해 나가는 선순환 생태계가 아니라 서로 잡아먹고 서로 몰락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생태계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아까 고재열 기자님도 연세대 이야기했습니다만 원주 캠퍼스 학생들을 원세대생이라고 부르고 선골 친구를 따진다는 기사가 나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호남 왕따 행성과 권위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연세대 몇 년 전에 연고전 할 때 길거리에 떳떳하게 총학생이 호남 혐오하는 그런 플래카드를 건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문제의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호남 출신들, 그중에서도 호남 출신 엘리트들이 이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출신 엘리트들이 의외로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고 심지어 절대적입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겠느냐 그런 반응이 많았고 심지어 이런 일 하더라도 호남 사람이 앞에 나서면 안 된다고 자수 충고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호남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그럼 누구한테 맡기라는 얘기입니까? 지 손에 피 더러도 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일종의 자기검열, 패배의식이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호남 정치 엘리트들의 오랜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건드리면 건들수록 커지는 괴물이니까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모르는 척이라는 겁니다. 호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도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문제의 해결이 아닌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권리를 위해서 잠자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유명하죠. 호남에 지금 무슨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이라면 당연하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권리, 인간적인 모욕과 증오, 공격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없는 나라면 그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대접을 감수하는 사람들은 시민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 시민이 아니라 합법적인 노예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노예를 보라고 감수하는 사람들이 지금 호남 엘리트 중에 많습니다. 호남에 대한 인종주의적 공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칼을 휘두르는 상대에게 똑같이 칼을 들고 대항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그 칼을 내려놔라! 그렇게 요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조차도 하지 말자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그런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냥 상대방이 나도지를 하는 데도 당가고 죽어라 이렇게 더 되겠습니까? 그런 소극적인 대응 방식으로 호남 혐오 현상이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하다못해 그냥 현상이기라도 된다면 그런 대응 방식도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나라의 동포들을 향해서 호모, 전라디언 하는 인종주의적 공격, 사내놈들은 때려 죽이고 계집애들은 강간하자는 추잡한 목소리가 동거견을 올려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 일부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12년 전만 해도 이런 식의 노골적인 공격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저 수지양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있는데 호남 출신이라고 합니다. 저기 수지양을 부르마이를 깔고 강간하는 모습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시끄러워지니까 거의 다 없어지긴 했는데 제가 어떻게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저게 일부에 아마 처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으로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은 개인마다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정의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호남 혐오와 저주 증오만은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훈장 선전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일밍아웃이라고 그러죠. 일배하는 애들이 자기 일배라고 카밍아웃 하는 것을 일밍아웃이라고 그러는 많은 사람들을 모욕하고 상처를 주고 왕따를 시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 법적 개혁이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 있겠죠. 그 부작용을 실수하면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법제화의 처벌 기준은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친고죄 조항에 대한 제거에서 친고죄 하면은 전반적인 호남 전반에 대한 모욕은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집단 모욕죄의 확대 적용 그리고 아주 보면은 한두 번 그런 발언하는 사람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발언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차적으로 저는 법적인 어떤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 문제가 대한 점점 공론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두 가지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호남에 대한 혐오나 증오, 왕따 현상에서 호남의 책임을 무조건 내면하고 호남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일방적 주장, 흑백 논리를 제가 지금 펼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늘은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이 문제의 전략적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 못지않게 피해자인 호남도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호남과 영남, 나아가 전국의 양심적인 엘리트들이 동참이 없이는 이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로 이익을 보는 것은 실제로 소수입니다. 호남 이 문제로 인해서 호남과 영남,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